여러분들 혹시 군복무 시절 어떤 훈련이 가장 기다려지셨나요? 뭐? 이 세상에 기다려지는 훈련이 어딨어?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은 사격? 총은 어디 가서 쉽게 못 쏴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총기는 제2의 생명이자 애인 같은 존재로 취급하잖아요. 만약 사격장에서 총기를 떨구거나 총을 안 나간다고 총구를 더 올리게 된다면 진짜 말 그대로 오 마이 갓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다들 예상이 가는 부분이죠. 뭐 그래도 군생활 동안 사격을 해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소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보니 총을 사용해 본다는 것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일 중 하나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와 달리 사람보다 총이 더 많은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총기를 단순히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유와 안전 그리고 독립을 상징한다고 하죠. 하지만 최근 미국에선 자유와 안전 그리고 독립을 상징하는 총기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미국 총기 사건 사망자의 숫자가 총 45,222명에 달했고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총기 관련 사망률이 13%나 증가했다고 하죠.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세 미만 총기 사건 사망자가 약 30%로 급증해 그동안 20세 미만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었던 차량 관련 사망자 수를 앞지르는 수치라고 하는데, 자 그럼 드레이크 비밀 나날이 늘어가는 미국의 총기 사건, 미국인들은 도대체 왜 총을 포기하지 못할까? 편 증발을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총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하죠. 실제로 미국에서 총기 구매는 주마다 절차와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체로 합법적인 총기 구매 자격을 갖춘 사람은 총기 판매점에서 연방 양식을 작성한 뒤 신원 조회를 거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Hey what's up? 나 총기를 좀 사러 왔는데 어떻게 추천해줄 수 있나? 어이 그래 내가 또 총 추천 기똥차게 해줄 수 있지. 잠깐만 기다려봐. 두근대는 순간이로구나. 내가 이걸 사슴도 잡고 날 위협하는 짐승들 다 죽었어. 자, 이 시대의 열정남 Korean Army No.1 돌격서총 K2 이거면 끝. 이렇게 형식적인 신원조회만 이루어진다면 만 18살의 소년도 마트에서 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총기를 판매하는 상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점뿐만은 아니었는데요. 총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도 있지만 식료품이나 각종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미국의 할인마트인 월마트에서도 총기를 판매하고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도 총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불법적으로 벼룩시장 같은 곳에서도 총기와 탄환을 판매하고 총기 등록 절차를 받지 않는 총기 직거래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죠. 이렇게 미국에서 총기를 구매하는 것은 합법부터 불법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2018년 기준 미국에서는 약 3억 9천만 정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를 인구수 대비로 따져본다면 100명당 120.5정의 총기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등록을 안 하고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고스트건, 즉 유령 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스트건이라는 것은 전문 제조업체에서 만든 기성품이 아니라 총을 구하고 싶은데 여러 문제로 총을 구하지 못하는 거야. 돈도 돈이고 자신이 어떤 이유로 총을 살 수 없으니까 온라인 등에서 부품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구매한 부품으로 직접 조립해 만든 총이 바로 고스트건이고, 이건 총기에 부여된 일련 번호가 없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추적하기가 힘들다고 하죠. 또 요즘에는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3D 프린터로도 고스트건을 만든다고 하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미국 연방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조사한 3억 9천만 정의 총기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총기가 있는 것으로 예상될 뿐더러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미국의 총기 판매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에는 약 1350만 정이었지만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 58% 정도 증가한 2150만 정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1880만 정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이거 아무래도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총기 판매량이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해도 인구수 비례해서 총기가 너무 많아.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기를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총기를 규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때는 시간을 거슬러 1775년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 독립을 선언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영국 저리가 우리가 허구로 보이냐? 이제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라. 야 너네 이거 감당됨? 우리 이상 절대 안 봐줘. 어디서 감히 영국한테 반항을 하고 있어? 우리가 너네 아직도 무서워하는 거로 보이냐? 우린 이제 잃을 게 없어서 너네 배는 게 없거든. 들어와. 빨래? 이 자식들 봐라. 단체로 약을 먹었나 정신 상태가 왜 이래? 뭐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제대로 된 정규 군대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역별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똘똘 뭉쳐 민병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보스턴 북부의 도시 렉싱턴이라는 곳에서 민병대와 영국군의 교전이 발발하게 되고 이는 미국 독립전쟁으로 번지게 되었죠.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집과 일터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직접 총을 들고 거리로 나와 싸웠고, 또 이들은 영국군을 몰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약 8년간 이어진 전쟁 끝에 1783년 미국은 독립에 성공을 하게 되었죠. 뭐 이런 상황은 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잖아요. 영국의 식민지 국가에서 미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피와 땀을 흘려가며 맞서 싸워 이긴 거고, 또 이 전쟁의 중심에는 총기가 있었으니 미국인의 입장에서 총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자유와
자유와 안전 그리고 독립을 상징하게 된 것이죠. 이후 미국은 시대의 변천에 맞게 1789년 기존에 있던 미국 헌법에 12개의 수정 조항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포함되어 있던 조항 중 수정 헌법 이전에는 이런 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 말은 즉 총기 소유의 자유를 헌법으로서 보장받은 거잖아요. 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왕에게 권력을 빼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영국으로 인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이들에게서 독립하게 된 이후 언젠가는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탄압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국민들이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를 가져서 각자 스스로를 지키겠다 뭐 이런 말이죠. 게다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한 생각이 확고해. 하이 헬로 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이제부터 모든 미국 남성들은 무장하고 민병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떠냐? 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총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총기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이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 총을 잘 다루고 잘 쏘고 이런 것들이 밥을 먹는 것과 글을 읽고 쓰는 것과 같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로 인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건국의 아버지 정신으로 총을 소지하고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살아오게 되었는데요. 경찰과 군대를 믿기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켜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저기 시골 동네에서는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거나 괴한이 침입했는데도 경찰서가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총기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는 것에만 사용하면 몰라 사람을 죽일 수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이 총기를 가지고 최근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죠. 지난 2020년 기준 미국 총기 사건 사망자의 숫자는 무려 45,222명. 이 수치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총기 관련 사망률이 13%나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만 20세 미만 총기 사건 사망자가 약 30%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세 미만 가운데 4,300여 명이 총기 사건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망자의 수치는 그동안 20세 미만 사망 원인으로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차량 관련 사망자 수를 앞질렀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폭력 기록 보관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4명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327건, 그러니까 올해만 보더라도 미국 전역에서 하루 한 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총기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데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신념이고 정신이고 간에 인명피해는 없어야지. 뭐 솔직히 233년 전에 추가된 수정 헌법을 지키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고 사건 사고도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 미국 바이든 대통령 또한 연설 중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죠. 여러분, 수정 헌법 이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수정 헌법 이전가 만들어질 때는 지금같이 대량 탄창을 살 수 없었잖아요. 안 그래요? 예? 이로 인해 수정 헌법이 바뀌거나 폐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또한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는데요. 왜냐? 총기의 자유를 주장하는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는 엄청난 영향의 민간 단체, 바로 전미 총기협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전미 총기협회는 과거 미국인들의 사격수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뉴욕에서 생겨난 단체인데 현재 연간 운영비만 약 3천억 원, 회원수 5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단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들의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어떻게 막냐? 연간 운영비가 약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했잖아요. 이 돈을 주로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먹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이 단체에서 340억 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뭐 이렇다고 해서 미국 내 총기 구입과 사용 규제에 법안이 한 번도 안 나왔던 것은 또 아닙니다. 아무래도 총기를 이용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보니 그들도 아차 싶었던 순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1934년 미국 최초의 총기 규제 법안인 미국 총기법, 기관총과 총신을 짧게 다른 모양의 산탄총 거래에 세금을 부과한다, 화기류는 당국에 의무로 등록한다. 이후 1968년 등장한 총기 규제법, 허가 받은 판매상과 제조사를 제외하고 주 경계 밖에서 진행되는 총기 거래를 제한한다, 흉악범과 정신문제 이력자에게는 총기 판매를 금한다, 파괴력 있는 살상 물질의 유통을 제한한다. 1986년 총기 소지자 보호법, 기관총과 자동화기는 일반 국민에게 판매를 금지한다. 연방 정부 차원의 총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금지한다. 총기 소지자의 자유로운 주 경계 간 이동은 허용한다. 1993년 브레디 총기 규제법, 권총 판매 시 구매자 신원 조회를 의무화한다. 1994년 돌격무기 금지법 등이 있었죠. 반자동화기와 대량 탄약이 들어가는 중화기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 하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보여주기식 법안에 불과했고, 또 이 법안에는 문제가 좀 많아. 아니 1993년 발효된 브레디 총기 규제법은 온라인에서 적용이 안 되고, 또 1994년 돌격무기 금지법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법을 연장하지 않아 효력이 없어졌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미국 내에서는 총기를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규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또 한 번의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안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위험 인물의 총기 소지를 막는 레드 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21세 미만 총기 구매 희망자의 신원 조회, 총기 밀매 처벌 강화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기 규제 법안에도 총기 사건 사고를 단번에 막을 법한 규제들은 빠져 있었죠. 그래도 약 30년 만에 총기 규제 법안이 나온 만큼 미국 정부가 총기 규제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보다 치안 하나는 우리나라가 더 좋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